제네릭 T가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C샵을 쓰면서 리스트 T를 당연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왜 어레이 리스트 대신 리스트 T를 써야 하는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네릭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IL 코드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조개 체력을 어레이 리스트로 관리하는 코드를 상상해 보세요. 6번째 줄을 보면 실수로 문자열 풀피를 넣었는데 컴파일 에러가 없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모든 요소를 오브젝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든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인트로 캐스팅을 시도하는 순간 런타임에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터집니다.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않으니 테스트 중에 발견하면 다행이고 배포 이후 실제 게임에서 터지면 큰일입니다. 이것이 어레이 리스트의 첫 번째 문제, 타입 안전성 부재입니다. 제네릭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뽑기 기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 즉 코드 로직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캡슐, 즉 타입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리스트 인트는 정수 전용 뽑기 기계이고 리스트 스트링은 문자열 전용 뽑기 기계입니다. 기계의 구조는 같지만 한번 타입을 지정하면 다른 타입의 캡슐은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컴파일 타임 타입 검사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열린 타입인 리스트 T가 있고 타입 매개 변수 T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리스트 인트와 리스트 스트링이 각각 닫힌 타입으로 특화됩니다. 리스트 인트에 문자열을 넣으려 하면 왼쪽 아래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런타임까지 가지 않고 컴파일 시점에서 막히는 거죠. 리스트 스트링에 문자열을 넣으면 오른쪽 아래처럼 정상 동작합니다. 타입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레이 리스트와 리스트 인트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IL 코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모든 요소를 오브젝트로 저장합니다. 값 타입을 넣으면 박싱이 발생하고 꺼낼 때는 명시적 캐스팅, 즉 언박싱이 필요합니다. 섬 어레이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10, 20, 30을 넣고 합산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IL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L 코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번째, 7번째, 9번째 줄에 점 로컬즈 이닛을 보면 섬, 루프 카운터, 반원값이 인트 소른도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값 타입입니다. 그런데 16번째 줄에서 박스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인트를 애드하기 위해 힙에 박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번째 줄에도 박스가 또 나오죠. 3번의 애드 호출에 3번의 힙 할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꺼낼 때는 get 밑줄 아이템이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언박스 애니로 타입 확인 후 값을 복사해야 합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이 코드가 매 프레임 실행된다면 불필요한 힙 할당이 계속 쌓여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리스트 인트를 사용한 애프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 구조는 비포 제네릭과 거의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타입 선언 하나뿐이죠. 어레이 리스트 대신 리스트 인트, 이 한 줄의 차이가 IL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과는 극적으로 다릅니다. 6번째, 7번째, 9번째 줄에 점 로컬즈 이닛을 보시면 섬, 루프 카운터, 반환값이 모두 인트 30도로 직접 선언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버전에서는 16번째 줄에서 박스를 통해 힙에 올려야 했죠. 그런데 16번째, 19번째 줄에 애드 호출을 보시면 박스 명령어가 전혀 없습니다. 리스트 인트의 애드는 매개 변수 타입이 느낌표 0, 즉 인트 30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힙 할당 없이 바로 전달됩니다.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et 밑줄 아이템이 느낌표 0, 즉 인트 30도를 반환하니 언박스 애니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의 타입 선언 변경이 박싱 3번, 언박싱 1번을 모두 제거한 겁니다. 이것이 제네릭이 해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트 컴파일러는 내부에서 제네릭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택배 분류 센터에 비유해봅시다. 값 타입 택배, 즉 인트, 플로트, 스트럭트 계열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타입마다 전용 분류 라인을 하나씩 만듭니다. 이것을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참조 타입 택배, 즉 스트링, 클래스 계열은 실제 객체가 아닌 포인터를 저장하므로 크기가 모두 8바이트로 동일합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이 코드 공유, 코드 쉐어링입니다.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위에 리스트 T의 IL 코드, 즉 열린 타입이 있고 지트 컴파일러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분기합니다. 왼쪽 특수화 영역에서 리스트 인트는 전용 코드 A, 리스트 플로트는 전용 코드 B, 리스트 벡터 3는 전용 코드 C를 가집니다.
각 타입마다 크기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코드가 생성됩니다. 오른쪽 코드 공유 영역에서는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 플레이어가 모두 하나의 공유 코드를 사용합니다. 포인터 크기가 같으니까요. 왜 이렇게 나눌까요? 각 타입은 int가 4바이트, 벡터3가 12바이트로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메모리 레이아웃이 다르므로 배열 인덱싱이나 메서드 호출 시 생성되는 기계어가 달라야 합니다. JIT가 각 타입마다 별도의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제네릭 컬렉션은 int 배열과 동일한 성능을 냅니다. 반면 참조 타입은 모두 포인터를 저장하므로 크기가 동일합니다. 하나의 코드를 공유해도 되고 이 덕분에 코드 팽창, 코드 블러트를 방지합니다. 이번엔 제네릭 메서드가 I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swap 메서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swap t 메서드는 ref 키워드로 두 값의 위치를 교환합니다. 타입 t는 완전히 열려 있어서 int에도 스트링에도 어떤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메서드가 I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세 번째 줄에서 파라미터 타입이 느낌표 2개 t, 즉 count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느낌표 2개는 메서드 수준의 타입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IL 표기입니다. 여덟 번째 줄 로컬즈 이닛에서도 템프 변수가 바이트 타입으로 선언됩니다. 12번째 줄의 LDOBJ, fast는 A의 값을 T 타입으로 로드하고 13번째 줄에서 템프에 저장합니다. 16번째 줄의 STOBJ, nanst는 T의 실제 크기에 맞춰 값을 저장합니다. JIT가 swap int를 처리할 때는 4바이트씩, swap vector3를 처리할 때는 12바이트씩 복사하는 별도 코드를 생성하죠. 박스, 언박스 명령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 조건이 없으면 컴파일러는 T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브젝트가 제공하는 toString, equals, get, 해시 코드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죠. T에 특정 메서드나 속성이 있음을 보장하려면 where t: 이후에 제약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네릭 제약 조건, 제네릭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제약 조건의 종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where t, struct는 값 타입만 허용합니다. where t, 클래스는 참조 타입만 허용하고 where t new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필수입니다. where t 베이스 클래스는 특정 클래스를 상속해야 하고 where t I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구현을 보장합니다. C# 8.0의 where t, 낱널과 C# 7.3의 where t, unmanaged도 있습니다. 특히 unmanaged는 유니티 도치의 네이티브 어레이티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데 참조 타입 필드가 없는 순수값 타입만 허용하여 비관리 메모리에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getString t 메서드는 where t, struct 제약으로 값 타입만 받습니다. 내부에서 value.toString을 호출하는데 이때 박싱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IL 코드를 확인해보죠. IL을 보면 여섯 번째 줄에서 LDR가 S, 즉 value의 주소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 constrained, T가 등장합니다. 이 constrained, 접두사가 박싱을 막는 핵심입니다. JIT가 이 명령어를 만나면 T가 값 타입이고 해당 메서드를 직접 구현했을 때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합니다. int는 toString을 직접 구현하고 있으므로 박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onstrained, 접두사 덕분에 제네릭 코드에서 값 타입의 메서드를 박싱 없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before, after 비교입니다. 오브젝트 기반 스왑과 제네릭 스왑을 IL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기반입니다. 오브젝트 기반 스왑 코드를 보면 12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변수 x에 10을, y에 20을 대입합니다. 오브젝트 타입 변수에 int를 대입하는 순간 박싱이 발생합니다. IL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IL 10번째, 13번째 줄을 보시면 박스 명령어가 각각 등장합니다. 정수 10과 20을 오브젝트 변수에 담기 위해 각각 힙에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단순히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에 힙 할당이 두 번이나 발생하는 거죠.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이 코드가 실행된다면 초당 120번의 불필요한 힙 할당이 생깁니다. 제네릭 스왑을 사용한 애프터 코드를 보면 13번째 줄에서 swap ref x, ref y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t를 int로 자동 추론합니다. 16번째 줄에서는 t가 스트링으로 추론되죠. 하나의 swap t 메서드로 int와 스트링 두 가지 타입을 모두 처리합니다. IL에서 박싱이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locals init을 보면 x와 y가 int 32로 직접 선언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12번째 줄에서 st록.0으로 10을 저장할 때 박스 명령어가 없습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는 거죠. 17번째 줄에서 swap int 32를 호출합니다. 값 타입 전용으로 특수화된 코드가 호출됩니다. 24번째 줄에서는 swap 스트링을 호출합니다. 스트링은 참조 타입이므로 공유 코드가 사용됩니다. 하나의 swap t 메서드가 int에는 값 타입 전용 특수화 코드를, 스트링에는 참조 타입 공유 코드를 사용하면서 두 타입 모두 팍싱 없이 처리합니다. 논제네릭 스왑의 박스 2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니티에서 제네릭의 가장 실용적인 활용 중 하나가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총알, 이펙트, 적 같은 오브젝트를 인스턴시에이트와 디스트로이로 반복 생성하면 매번 힙 할당이 발생해 GC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오브젝트 풀은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두고 재활용해서 이 비용을 제거합니다. 제네릭으로 구현하면 어떤 컴포넌트 타입에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풀 T 클래스를 보면 네 번째 줄에 where T 컴포넌트 제약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T에서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같은 유니티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내부 Q도 Qt로 선언해 타입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생성자에서 이니셜 사이즈만큼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고 비활성화해두면 이후 필요할 때 꺼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줄의 반환 타입을 보시면 T 그대로입니다. 호출하는 쪽에서 캐스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36번째, 37번째, 38번째 줄의 사용 예시를 보면 오브젝트 블렛으로 선언하고 블렛.get 이 블렛 타입을 직접 반환합니다. 오브젝트로 반환해서 블렛으로 캐스팅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타입 안전성도 보장되고 불필요한 박싱도 없습니다. 총알 풀 외에도 오브젝트 풀 에너미, 오브젝트 풀 파티클 이펙트처럼 어떤 컴포넌트 타입에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함정, 값 타입의 인터페이스 호출과 박싱입니다. 제네릭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박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두 번째 줄에서 iComparable 인터페이스 변수에 int 값 42를 대입합니다. 이 순간 박싱이 발생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값 타입을 담으려면 힙에 박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네릭 없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값 타입을 다루면 반드시 박싱이 따라옵니다. 대신 제네릭 제약을 활용하면 박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maxT 메서드에 where t, iComparable t 제약을 추가하면 t가 iComparable t를 구현한 타입임이 보장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max12시 호출하면 t가 int로 추론되고 박싱 없이 직접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IL을 보면 열 번째 줄에 constrained t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박싱을 막는 핵심입니다. constrained 접두사 덕분에 iComparable t의 compare to 호출이 값 타입의 직접 구현으로 디스패치됩니다. 박싱이 없습니다. 13번째, 14번째 줄에서 비교 결과에 따라 분기합니다. 16번째 줄에서 A를 반환합니다. 제네릭 제약 덕분에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교도 박싱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IL2CPP와 AOT 컴파일의 제네릭 제한입니다. 유니티의 IL2CPP는 AOT, 즉 어웨드 옵 타임 사전 컴파일 방식입니다. PC나 맥에서 동작하는 모노는 실행 시점에 JIT가 코드를 생성하지만 iOS나 콘솔 같은 AOT 환경에서는 빌드 시점에 모든 코드를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빌드 시점에 사용되지 않은 제네릭 조합은 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런타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처럼 리플렉션으로 런타임의 제네릭 타입을 동적으로 생성하면 위험합니다. 에디터에서는 모노지트 덕분에 잘 동작하지만 네 번째 줄 주석처럼 IL2CPP로 빌드한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이그제큐션 엔진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드 시점에 해당 제네릭 조합의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빌드 타임에 사용할 제네릭 조합을 코드에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것입니다. ensure AOT 메서드처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서 해당 제네릭 타입을 직접 인스턴스화합니다. 실제로 이 메서드가 호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코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IL2CPP가 빌드 시점에 해당 코드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리스트 t는 공변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처럼 리스트 스트링을 리스트 오브젝트에 할당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t에는 add t 아이템 메서드가 있어서 t가 입력 위치에도 사용됩니다. 만약 공변이 허용된다면 리스트 오브젝트로 취급된 리스트에 int를 넣을 수 있게 되어 타입 안전성이 무너집니다. 반면 iEnumerable out t는 읽기 전용이므로 공변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iEnumerable 오브젝트에 리스트 스트링을 할당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쓰기는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입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공변이 필요할 때는 iEnumerable t, iReadOnly list t 같은 읽기,
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세요. C샵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C샵 2.0 2005년에 제네릭이 탄생했습니다. 리스트 T, 딕셔너리 T키, T밸류, 제네릭 메서드, 제네릭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이 모두 이 버전에서 등장했습니다. system.collections.generic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면서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 테이블은 레거시가 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새 코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샵 4.0 2010년에 공변성과 반공변성이 도입됐습니다. out 키워드로 공변성을, in 키워드로 반공변성을 인터페이스와 델리게이트에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공변성의 예시로 액션 in t의 경우 액션 오브젝트를 액션 스트링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반 타입을 다루는 액션이 파생 타입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샵 4.0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iNumerable 스트링을 iNumerable 오브젝트에 할당하면 컴파일 에러가 났습니다. 제네릭 인터페이스에 타입 매개 변수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C샵 4.0부터는 iNumerable out 덕분에 세 번째 줄처럼 공변성 할당이 가능합니다. 스트링 컬렉션을 오브젝트 컬렉션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줄에서는 반공변성이 적용됩니다. 액션 오브젝트를 액션 스트링에 할당합니다.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람다가 스트링도 처리할 수 있으니 안전합니다. IE를 보면 네 번째 줄에서 iNumerable 오브젝트 변수가 선언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리스트 스트링을 로드해 여덟 번째 줄에서 iNumerable 오브젝트 변수에 저장하는데 캐스트 클래스나 이지인스트 같은 캐스팅 명령어가 전혀 없습니다. 런타임이 out 선언을 인식해 안전하게 취급하는 거죠. 공변성은 순수 컴파일 타임 기능으로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C샵 7.3 2018년에 추가 제약 조건이 도입됐습니다. where t, unmanaged, where t, enum, where t, delegate 제약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C샵 7.3 이전에는 enum 제약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where t, enum을 붙이면 컴파일 에러가 났습니다. C샵 7.3부터는 두 번째 줄처럼 where t, enum 제약이 허용됩니다. unmanaged 제약은 유니티 도치에서 특히 중요한데 참조 타입 필드가 없는 순수값 타입만 허용해 네이티브 어레이 T처럼 비관리 메모리에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C샵 11 2022년에 정적 추상 멤버가 도입되면서 제네릭 수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제네릭 타입 T에 덧셈이나 곱셈 같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C샵 11 이전에는 두 번째 줄처럼 제네릭 타입 T에 덧셈 연산자를 사용하면 컴파일 에러가 났습니다. 컴파일러가 T에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샵 11부터는 iNumber T 인터페이스로 제네릭 수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줄의 where T, iNumber T 제약 덕분에 여섯 번째 줄에서 A 더하기 B가 허용됩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줄처럼 int, 플로트 등 모든 숫자 타입에서 동작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제네릭은 단순히 타입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박싱 제거와 코드 재사용, 타입 안전성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특히 유니티와 패스에서 성능을 신경 쓴다면 어레이 리스트나 오브젝트 기반 코드 대신 제네릭을 적극 활용하세요.